지난 주말에 윤석열이 한 짓을 우리는 알고 있다. 라는 해야죠, 차원에서 요걸 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에 주된 뉴스는 시장 금리를 낮췄다라고 하는 뉴스가 금요일 오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지면을 전부 다 뒤엎었어요. 그러면서 전기료, 가스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지금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심각하게 그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수 과표집인 상황에서 40% 이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지지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미 30% 선으로 붕괴됐을 거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아마 거의 모든 그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단순하게 이렇게 살짝 어긋난 게 아니라 네. 확 꼬꾸라 박았다라고 하는 아마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국민들한테 대한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시중금리를 낮춘 거죠. 근데 이 낮추는 방식이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신박한 방법이었어요. 신박했다. 네. 은행을 협박하는 거죠.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정책적인 문제나 조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잡아 넣는다, 조사 들어간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네. 시중은행들이 전부 다 1%, 1.5%씩 금리를 낮췄어요. 뭔가 찝찝한가 보죠? 있다는 거지. 뭔가 걸린 리스트가 있다는 거지. 야, 이제 검찰의 어떤 장악력이 금융계까지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결과적으로 미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살짝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내렸다는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유일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이걸 일종의 뭐 대단한 업적을 해낸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민생 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언론이 엄청난 포장으로 그런 와중에 커버를 해주고 이제 있죠. 오늘 전기료하고 가스료 인상이 올라가는데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50%예요. 전기료가 50%가 오르는 겁니다. 10배 오른다며요. 저번에 무슨 단독 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50%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료를 올리거나 또는 사용료를 올리거나 또는 사용료 구간의 할증을 올려가지고 평균적인 전기료를 현재 가정용, 소매형이 한 128원에서 130원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50% 올린다 그러니까 180원 내지는 190원 선까지 가지 않겠냐 킬로와트당. 아이고야.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옆집보다 적게 쓰면 깎아준다. 이거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옆집 계량기를 매주 확인하면서 우리 집이 옆집보다 전기를 적게 쓰는가? 라는 부분을 챙겨봐야 되는 거야 지금. 옆집이랑 경쟁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어느 집 한 집이 독박 쓰고 옆집에 사람 없는데 큰일 났네. 이야 그럼 너 이제 작살이다. 망했네 이거. 아이씨. 그 어느 한 집이 작정을 하고 전기를 몽땅 써주면 주변 집들 전기세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걷어가지고 그 집에 보상을 해주는 거야. 어머. 네. 아니 이러면 저처럼 제 옆집에는 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집 자체를 그렇게 써요. 약간 저 뭐지? 별장? 별장처럼 써요. 주말주택처럼. 잘 안 오거든. 야씨. 이씨 사시는 분이네. 좋은 이웃이다 야. 이젠 좋은 이웃이 아니죠. 이젠 좋은 이웃이 아니야. 내 전기료 인상의 원흉이 되는 거지. 망했네. 어찌됐거나 요런 참신한 대책들을 내세우면서 민심 이반을 달래보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래지나요? 응? 이걸로 달래지나? 나는 더 짜증나는데. 지금. 아니 2번들은 달래질지도 몰라. 예. 아. 왜냐면 아 그러네. 예. 자기네보다 내가 더 많이 내네. 그렇지. 아이씨. 자, 이런 가운데 이 검찰의 뭐야? 사찰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요. 일단 광복회에 대한 비리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광복 회장님이 그만두실 때 밑에 있는 이제 사무 직원이 일부 공금 유용한 게 대하고 책임지고 그만두셨는데 그러자마자 이걸 전방위적으로 검사 출신 그 보훈처장을 활용해가지고 박민식 네. 보훈처장인데 그 전에 뭐 의원도 하고 검사 출신이에요. 아무튼. 예. 본격적으로 이제 광복회를 털어버리는 그러면 보수 진영 안에서 또 우리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바른 소리를 내고 있던 광복회 입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비리 조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수사하고 뒤털고 이거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자기의 이 잘못된 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오늘 만회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될까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도보다리 판문점 우리 회담이 있었죠.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 남북 교류에 의한 큰 물꼬를 텄던 이 남북 관련된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북한에 준 거 없나 전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기가 기름 넣고 김정은이가 판문점까지 와서 다행이지. 네. 만일에 진짜 서울에 한번 내려왔었다고 하면 그 사람 쓴 경비대 줬다고 잡아 넣었을 거예요. 네? 북한도 압수수색 할 기세야 그렇지. 지금. 아니 지금 주석궁 법인카드 조사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근데 웃긴 건 이거를 국정원에서 한다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원 27개 뭐 국장들을 전부 다 대기 발령시켰죠. 대기 발령 네. 했던 이유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아마도 말하자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증거 인멸 지들이 주장하는 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마 그 판문점 회담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중립 지역에서 만난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갖고 뭔가를 엮어갖고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프레임 또 만드는 네. 거지. 그와 관계해서 그동안 그 월북 공무원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의 담당자 수뇌부들을 잘랐습니다. 문책 인사를 했죠. 잘못했다고 국가가 인정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돌아가신 그 월북 공무원 이 사람을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그 유공자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꼬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웃기는 게 아이고 참. 이분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부인도 사실상은 친족 관계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사람 형이거든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월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명예 회복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제 보상금 내지는 아니면 이제 순직 처리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갖고 지금 앞으로 무슨 프레임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경찰청장이 오늘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주말 내에 압박을 했겠죠. 한 달 남았어 임기도. 한 달을 못 그만두고 경찰청장을 자르고 국기문란이라 네. 했는데 뭐 어떡해. 국기문란이라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아무튼 국기문란의 네. 책임을 다 뒤집어 진짜 씌웠고요. 그래서 경찰국을 7월 안에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경찰을 완전히 소나기에 행안부가 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혀요. 네.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이 경찰을 잘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 우리 이승만 때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그 후에 군사 정권을 지나서 민주 정권이 시작되고 문민 정권이 시작되고 두 번의 교체가 있었잖아요. 보수와
진보 간에. 근데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 중에서 모든 정부들이 경찰을 잘못 다뤘다는 거예요. 아니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방식이 문제가 있다. 역대 전부 다 싹 다 윤석열 이전 전부 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지? 실질적인 이 나라의 대통령인 김건희 대통령은 아무런 전환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술에 들어갔다. 오늘 또 저기 스페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급하게 네. 스페인풍으로 시술이 들어갔다. 저는 시술도 시술이지만 급하게 점쟁이를 모으지 않았을까. 날짜별로, 나라별로, 만날 때 시간대별로 스케줄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색깔의 옷을 맞춤 부적을 그렇죠.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떤 색깔을 해야 되면 뭘 가지고 가야 되면 이런 거 다 정하지 않았을까. 뭐 제 아무튼 생각입니다. 네. 우리는 확 달라지. 또 김건희 대통령의 얼굴을 조만간 볼 수 있게 되리라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김건희 아마 이제 얼굴이 팅팅 부어갖고 나오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비행기 기압차가 심해가지고 얼굴이 부었어요. 네. 아마 그런 변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제대로 사진이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얼굴 바뀌시겠네. 네. 오늘 늘 새로워. 그러니까 네. 보면 볼 때마다 네, 이상. 볼 때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말에 이제 우리 시민공감 TV 열린에서 이제 뭐 그렇게 바뀔 네, 것 같아요. 시민공감 시민공감으로 TV를 갖고 이름이. 계신 시민공감 TV에서 이제 하동에 천공마을 관련된 취재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송 작가 TV가 던지면 이제 후속 취재를 해주시는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네요. 그분들 안 볼 것 같은데 우리 거. 네.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던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시류를 앞서가고 있는 송 작가 TV만 들으시면 주말에도 어떻게 나라가 망가졌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알려드린다라는 점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월요일마다 늘어나요. 지난번에는 경이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해서 몇 가지 안 됐거든요. 오늘은 7가지나 있어요. 너무 많아. 네. 심지어 김건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뉴스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빵집을 가든 뭘 가든 또 뭔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은 시술이다. 맞다. 천공의 변명이 이병철이랍니다. 응? 이병철. 천공의 본명이 그래서 건희? 건희? 병철? 병철? 모녀? 설마 정말. 그죠? 설마요. 네. 설마? 아니 그냥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외국 이름 쓰시지 왜 굳이 그 살아있진 않지만 아무튼 얼마 안 된 근대사 역사 쪽에 있는 사람 이름들을 네.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혹시라도 개명할 이름을 건이라는 거를 천공이 지어줬으면 대놓고 자기 이름도 표절이고 자식 이름도 표절이고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식은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